세상에는 두 종류의 도시가 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와 번쩍이는 네온사인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도시가 있고, 조용히 천년의 시간을 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도시가 있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서 살고 싶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도시에만 주목합니다. 높고 빠르고 화려한 것만이 진보라고 믿거든요. 마이클 앤더슨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을 설계해온 47살의 건축가. 그에게 도시란 콘크리트와 유리로 만든 거대한 조각품에 불과했어요. 전통이나 역사 따위는 발전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도시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놓쳐왔는지를 말이에요. 높이가 아닌 깊이를, 속도가 아닌 사람을 발견하게 된 특별한 여정이죠. 그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 47살 마이클 앤더슨. 40층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도쿄 스카이트리, 상하이 타워의 설계도면들이 펼쳐져 있었죠. 세계 최고층 빌딩들을 설계한 건축계의 전설, 그것이 바로 마이클 앤더슨이었습니다. 미스터 앤더슨, 한국에서 온 초청장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건넨 편지를 받아든 마이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한국? 서울 말인가? 그는 코웃음을 쳤어요. 서울이라고 해봐야 결국 도쿄의 아류작 아닌가? 똑같은 네온사인, 똑같은 콘크리트 정글일 뿐이지. 마이클에게 아시아의 도시들은 모두 비슷해 보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하지만 개성 없는 서구 문명을 따라하기 급급한 도시들 말이에요. 다른 도시들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 그는 한국 지도를 펼쳐보며 중얼거렸죠. 부산, 대구, 대전. 생소한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에겐 그저 점 하나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경주라는 곳도 있네요. 비서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군. 아마 시골 마을 정도겠지.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를 세우는 것뿐이었거든요. 전통이나 역사 따위는 발전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마이클은 마지못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거절하기엔 초청기관의 명성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어요. 어차피 뻔한 이야기겠지. 빨리 다녀와서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에 집중해야겠군. 그는 가방을 싸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그는 몰랐죠. 이번 여행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이클을 마중 나온 건 한지수 교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인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마이클을 맞이했죠. 마이클 선생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감사합니다. 빨리 호텔로 가죠. 택시 안에서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보며 예상대로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강남의 모습이 그에겐 익숙했거든요. 역시 어디나 마찬가지군요. 하지만 한지수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진짜 서울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날 밤 늦게 한지수 교수는 마이클을 명동거리로 데려갔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에 마이클은 놀랐어요. 이 시간에도 안전한가요? 물론이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거든요. 지하철역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이 비어 있어도 젊은이들이 절대 앉지 않는 모습,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는 외국인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마이클은 당황했죠.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할머니가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번역 앱을 켜서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장면이었어요. 저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시는데도 저렇게 도와주시는군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마이클은 처음으로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설계해온 빌딩들은 과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높이와 효율성만을 추구한 콘크리트 덩어리였을까요? 그날 밤 마이클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에서 열린 국제건축학회 만찬장. 마이클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한지수 교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의 건축가들이 모여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마이클에겐 뻔한 이야기들로만 들렸어요. 마이클 선생님은 어떠세요? 서울이 마음에 드시나요? 한지수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시스템이나 인프라보다는 사람들이 인상 깊더군요. 한지수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주는 어떠실까요? 경주요? 마이클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제 지도에서 본 그 작은 도시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작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한지수 교수는 와인잔을 돌리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이 현재라면 경주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예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도이면서도 동시에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마이클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경주라.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인데 세계가 놀란다고요? 지금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경주를 주목하고 있어요. 곧 있을 국제회의 개최지로 선정되었거든요. 한지수 교수의 말에 마이클은 놀랐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런 중요한 도시라면 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게 바로 경주의 매력이에요.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가치를 품고 있는 도시죠. 높은 빌딩이나 화려한 네온 사인은 없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한지수 교수의 말에 마이클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의심 반, 호기심 반의 마음으로 그는 물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작은 도시가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순간부터 마이클의 마음속에 경주라는 이름이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마이클은 한지수 교수와 함께 경주행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울에서 불과 2시간 거리였지만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의 여행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푸른 들판과 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주역에 도착한 마이클의 첫 인상은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국제회의가 열릴 도시인가요? 역 건물은 현대적이었지만 웅장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하지만 곳곳에 설치된 다국어 안내판과 인공지능 통역 로봇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며 마이클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뉴욕이나 두바이, 상하이에서 봤던 번쩍이는 네온 사인도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도 없었거든요. 대신 낮은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고즈넉한 산들과 연꽃이 피어난 연못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한지수 교수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한 할머니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스마트폰 번역 앱을 켜서 메뉴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김치찌개 맛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그 순간 마이클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대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군요. 서울에서 느꼈던 그 특별함이 경주에서는 더욱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관광객을 위해 특별히 친절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일상적으로 배려하고 있었던 거죠. 호텔 체크인을 하며 직원이 건넨 안내 책자를 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10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곧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마이클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도시군요.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한지수 교수와 함께 경주 시내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숙소로 선택한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저씨가 직접 끓여준 전통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외국 손님이시니까 우리나라 차를 드셔보세요. 몸에 좋거든요. 아저씨의 진심 어린 미소에 마이클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마이클은 곳곳에서 펼쳐지는 작은 배려들을 목격했어요. 무인 카페에서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 당황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본 직원이 직접 나와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 버스 정류장에서 길을 묻는 배낭족에게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찾아주는 중학생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펼쳐졌죠. 이런 모습들이 특별한 건가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한지수 교수의 대답에 마이클은 더욱 놀랐어요.
이런 배려가 일상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들른 작은 식당에서 마이클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외국인인 마이클을 위해 매운맛을 줄여서 요리해 주었고, 심지어 후식으로 전통 식혜까지 서비스로 내어주었어요. 외국 손님이요? 그냥 가족처럼 대하면 되죠. 사장님의 너무도 자연스러운 대답에 마이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후에는 불국사를 방문했어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온 목조 건물들을 바라보며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높이만 추구했군요. 하지만 이 건물들은 시간을 이겨낸 진정한 건축물이에요. 그의 마음속에서 기존 가치관과 새로운 깨달음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죠. 저녁 무렵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마이클은 한 아이가 넘어져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자 지나가던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다가가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상처난 곳을 살펴봐 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아이는 금세 웃음을 되찾았죠. 그 순간 마이클은 무언가가 목 끝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은 경주시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회의 준비 현황을 둘러보기 위해서였죠. 시청 건물 역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단아한 모습이었어요. 높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맞이할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인 김 과장이 마이클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선생님. 저희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각국 정상들의 일정과 경주 주요 관광지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세계 정상들이 정말 이 도시에 오는 건가요? 마이클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에요. 김 과장의 담담한 대답에 마이클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보안이나 숙박시설 같은. 물론 기본적인 준비는 하고 있지만 저희는 원래 하던 대로 해왔을 뿐입니다. 김 과장의 말이 마이클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원래 하던 대로요? 네, 경주는 원래부터 세계 각국의 손님들을 맞이해왔거든요. 1000년 전 신라시대부터 실크로드의 종착지였으니까요. 김 과장은 자랑하는 투 없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가 하는 일은 같아요. 찾아오시는 분들을 정성으로 모시는 것이죠. 마이클은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곧 세계 정상들이 모여들 도시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정말 신기합니다. 이렇게 소박한 도시가 세계 무대의 중심이 되다니. 소박하다고 해서 준비가 안 된 건 아니에요. 김 과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1000년의 경험이 있거든요. 사람을 맞이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이클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준비 없이도 세계적 무대에 설 수 있는 도시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경주에서의 마지막 밤, 마이클은 한지수 교수와 함께 대릉원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천년 고분들의 둥근 실루엣이 드러났어요. 현대적인 조명과 고대의 유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에 마이클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떠세요? 경주에서의 시간이. 한지수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벤치에 앉은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충격도 컸지만 경주에서 느낀 건 충격이 아니라 감동이었어요. 진정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지금까지 뭘 해온 걸까요? 마이클 선생님이 설계하신 빌딩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잖아요. 한지수 교수가 위로했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콘크리트와 철골로 높은 건물만 세웠을 뿐이에요. 진정한 건축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어야 하는데.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부모와 함께 산책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죠. 안전하고 평화로운 밤 풍경에 마이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이 도시를 만드는군요.
건물이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이클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쳐왔는지를 말이에요. 저는 껍데기만 설계해왔네요. 정작 중요한 속살은 전혀 모른 채로. 한지수 교수는 조용히 마이클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보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이클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오만했습니다. 47년을 살아온 세계적 건축가가 작은 도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로부터 1년 후 마이클 앤더슨의 새 책, 도시는 속도가 아니라 사람이다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건축계의 혁명적 전환이라고 평가했어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진정한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것이었죠. 마이클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높이나 규모에만 집착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공간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죠. 그의 새로운 설계 철학은 세계 건축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각국 정상들은 경주의 매력에 푹 빠졌고 특히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환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회의 결과보다도 경주라는 도시 자체가 화제가 되었죠. 마이클은 다시 한번 경주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제자로서 말이에요. 한지수 교수와 함께 야경이 아름다운 경주의 밤거리를 걸으며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설계해야 할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었군요. 봄은 호수가에서 마이클은 멈춰 섰습니다. 호수에 비친 달빛과 주변의 은은한 불빛들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경주에 와서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건축가로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건물을 설계하실 건가요? 한지수 교수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높이가 아니라 깊이를, 속도가 아니라 여유를, 효율이 아니라 따뜻함을 담은 건축을 하겠어요. 경주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경주는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그는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설계하는 진정한 건축가가 된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